때론 진실도 거짓말을 한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바로 아주 착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넷플릭스 영화 굿 뉴스인데요. 어땠냐라고 물으신다면 결론은 일단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는 두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바로 아무개와 서구명 중이. 이 사람은 이름부터 독특한 아무개, 말 그대로 아무도 아니라는 뜻이죠. 기록에도 남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움직이는 사람,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까지 갖췄지만 그걸 일부러 능글맞은 행동으로 숨깁니다. 이중적이지만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추구미는 청렴결백이지만 속마음은 이름처럼 출세를 간절히 바라는 인물입니다. 보수적이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죠. 결국 그는 중앙정보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럼 여기가 북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으로 속이는 작전을 세웁니다. 이 영화는 내내 서구명의 원리 원칙을 깨버립니다. 성장하는 서구명의 모습을 보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입니다. 성격도 가치관도 정반대인 두 사람의 나레이션. 굿뉴스, 배드뉴스. 시선을 카메라 정면을 향하며 마치 관객에게 직접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패러디 장면들은 재밌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몰입을 깨는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개와 서구명 중위가 대립하는 모습, 비서실장과 중앙정보부 박 실장과의 대립,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 등등 같은 편끼리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신경전하는 모습들, 국가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모순적이고 가식적인 권력자들의 민낯을 꼬집어내는 이 영화는 달의 앞면과 뒷면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게 실화라고 하네요. 1970년 실제 사건, 요도 납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실화와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거짓말을 지금부터 결말 포함한 전체 줄거리가 나옵니다. 때는 1970년 3월, 일본 하네다 공항, 수상한 자들이 수상한 물건들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장악하는데 이들은 일본의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무장단체 적군파였죠. TV에서는 일본의 차관이 고도 성장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기내에는 자본주의 타파를 외치는 젊은 혁명가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영화의 축이 드러나죠. 대립과 대비. 한쪽은 체제를 지키려는 권력자들, 한쪽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상주의자들. 일단 연료가 부족하다는 기장의 기지로 이타즈케 공항으로 착륙을 유도합니다. 기내는 공포와 혼란, 반면 밖에서는 무장 군인들이 대기 중이지만 하품이 나올 정도로 고요합니다. 이 대조적인 연출이 꽤 인상적이었죠. 이때 휠체어에 탄 항공사 회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고객이 먼저다. 군인들을 철수시켜라. 간부들이 말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매출 떨어지면 니네가 책임질래? 이 장면은 영화의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겉으로는 도덕과 명분을 말하지만 속마음은 결국 돈, 이중적인 인간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이런 풍자를 곳곳에 배치합니다. 주유를 받기 위해서 인질중 노약자 23명을 풀어주고 비행기는 그렇게 다시 이륙을 합니다. 이 시각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도 움직입니다. 중정부장 박 부장은 이 상황을 공을 세울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죠. 바로 아무개, 국적 출신으로 신분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림자 속의 해결사. 남의 일에 왜 신경을 써야 하냐는 아무개의 말. 그의 물음에 중앙정보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인권 문제야. 참 아이러니하죠. 그 시절 중앙정보부는 인권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었으니까요. 박 부장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비행기를 우리나라에 착륙시키면 일본은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된다.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죠.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마술을 부려봐. 박 부장의 말에 아무개는 작전을 준비합니다. 아무개는 관제사 서고명 중위를 찾아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제사. 겉으로는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출세를 갈망하는 인물이죠. 비행기 통신을 하이제킹하자는 아무개의 아이디어.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지만 출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문제는 법입니다. 감시 범위를 넓히려면 항공법 위반이 필요하죠. 미국은 인명피해를 막고 싶지만 국제법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겉으론 생명을 위하는 척하지만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넘깁니다.
아무개는 서중희의 라이센스 번호로 관제 범위를 넓혀버리고 서중희는 졸지에 국제법 위반자가 됩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거부하는 서중희에게 중정 박 부장을 연결시킨 아무개. 서중희는 중앙정보부라는 말에 겁을 먹고 얼떨결에 북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으로 위장해도 되겠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평양으로 향하던 일본 여객기, 그러나 길을 몰라서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투기가 불법 침입한 여객기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공을 세우기 위해 독단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영화에선 늘 이렇습니다. 같은 편끼리 견제를 하고 공을 세우는 데만 몰두를 하죠. 협력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싸움의 판은 비서실장과 중앙정보부 박 부장으로 바뀝니다. 결국 비서실장의 계획은 실패하고 중정 박 부장이 장악하고 이제는 남과 북의 관제사가 벌이는 교신 전쟁이 시작됩니다. 비상 주파수 누가 먼저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일본 여객기는 평양공항 주파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비상 주파수로 통신을 시작할 때고 그 주파수를 듣고 있다가 남과 북이 자신의 주파수로 연결시키려는 거죠. 서중희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통신을 낚아채고 일본 여객기는 여기는 평양이라는 교신을 믿은 채 김포공항으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객기는 평양공항으로 꾸며진 김포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적군파가 진짜 평양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라디오를 켜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적군파를 자극하게 되죠. 그렇게 힘들게 쌓은 모래성은 무너집니다. 적군파가 모든 사실을 눈치채고 과격하게 나가자 책임 공방이 또 시작됩니다. 비서실장은 중정부장을 비웃고 박 부장은 서중희에게 책임을 미루고요. 하지만 납치범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속인 양치기 소년을 보내라. 억지로 탑승한 서중희는 참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재갈이 물린 승객들, 필요한 얼굴, 적군파 대장은 폭탄으로 다 죽어버리고 혁명 의지를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차피 평양에 못 가면 죽는다고 말하는 적군파 대장, 내일 정오까지 시간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폭탄은 터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아무개는 언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있었다라는 애매한 말로 언론을 움직이죠. 그의 명언이 이어집니다. 일어난 사실, 약간의 창의력,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싶은 의지가 합쳐지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 의해 국민들을 선동시키고 드디어 대통령이 정면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온다는 대통령은 숙취에 시달려서 이를 영부인에게 미루고 영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아한 척하지만 속은 텅 빈 허세의 상징. 결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승객을 내리게 한다면 적군파를 보내주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을 하지만 적군파는 믿지 않죠. 시간은 정오를 향해 달려가고 모든 책임은 다시 서중희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박 부장은 작전이 실패할 것을 우려해서 책임을 지기 싫어 일단 중앙정보부로 돌아갑니다. 서중희는 승객들과 적군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제발 폭탄을 터뜨리지 말아달라고 설득을 하려 비행기를 향해 뛰어갑니다. 아무개도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국민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일본 차관은 신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을 본 아무개는 당신이 승객 대신 가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인질 교환, 승객을 구해내고 차관은 납치범들과 함께 평양으로 향합니다. 며칠 뒤 서중희는 106명을 구한 남자라는 타이틀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찾아온 아무개. 알고 보니까 모든 건 그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박 부장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든 것도 서중희를 일부러 책임자로 만든 것도 일본 차관을 설득한 것까지 모두 아무개의 계획이었죠.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은 모두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아무개도 서중희도 적군파도 심지어 국가 고위 관료들까지 그들 모두는 진심보다 자신의 이익을 쫓으며 살아가죠. 그런 혼란 속에서도 진심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건 서중희와 일본 차관뿐이었습니다. 그걸 알아본 아무개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아무개가 물어봅니다. 굿뉴스, 배드뉴스. 뭐 먼저 들을래? 배드뉴스요. 적군파의 폭탄도 총도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굿뉴스는 너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굿뉴스가 될 수 있냐고 반박을 하는 서중희. 아무개는 아무도 죽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는 1970년도였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건 위로라기보다 너 진실을 밝히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 같은 거죠.
다른 달이야 꼭 이름을 불러줘야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줘야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 아무개. 영화 초반 아무개가 말한 거 기억나실까요?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트루먼 쉐이디. 이 문장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서중이와 아무개. 서고명은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믿는 순간 그건 진실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반면 아무개는 앞면이든 뒷면이든 어찌되었던 다른 달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장면. 서중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부터 무슨 개소리십니까? 아무개는 너 지금 나한테 개라고 한 거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두고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인 이 둘. 이 장면은 단순한 유머라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 차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서곤명은 의도와 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아무개는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 대비가 영화 전반의 긴장과 풍자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결이 다른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작전을 성공시키고 결말에 이르러서는 서로 조금 닮아 있었죠. 서고명 중위는 사건 해결을 위한 진실들이 묻혀도 수긍하게 되고 진심을 믿지 않던 아무개는 서고명을 통해 사람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듯 보입니다. 이 달에 관한 명언은 사건에 비춰봤을 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죠. 첫 번째 의미는 승객을 구하려는 그들의 목적은 겉으로 보면 생명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 속엔 각자의 이익과 계산이 숨어 있었죠. 달의 앞면이 빛을 받는 동안 뒷면은 욕망으로 가려져 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비친 결과는 하나였죠. 숨겨진 욕망은 가려진 채 승객을 구했다는 결과만 보여진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서고명 중위와 아무개 덕분에 모든 승객은 살아남았지만 공은 일본의 운수정무 차관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끝내 달의 뒷면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달은 달이다 라는 아무개의 입말처럼 지구에서는 달의 뒷면은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말. 이건 출세와 성공만을 쫓던 서고명 중위에게 큰 깨달음을 줬을 듯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프랭크 시나트라의 블루문이 흐르는데 외로움 속에서 사랑을 기다리던 화자가 결국 사랑을 만나는 노래처럼 서중이 그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통령 시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씁쓸함이 남아있죠. 그의 아버지는 전쟁 중 같은 편이 던진 수류탄에 다리를 잃고 알코올에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라에서 받은 대통령 시계를 마치 훈장처럼 차고 다녔죠. 아마도 서중이는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진실을 알고도 입을 다문 채 그저 나라의 사람으로 남아있던 아버지의 모습. 결국 자신도 같은 처지라는 걸 깨달은 걸까요? 그래도 그는 그 시계를 찹니다. 아무개 역시 자신의 소망을 이뤘는데요. 신분과 국적을 얻습니다. 이름은 최고명. 서고명과 이름은 같죠. 성은 다르고요. 최고 높은 곳을 향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이름입니다. 이제 아무개도 신분을 얻었으니까 달의 앞면으로 나설 준비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극 전체의 주제를 말하는 이 달에 대한 명언. 사실 트루먼 쉐이디란 인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무개가 서중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명언이었죠. 그냥 아무개가 한 말이었어요. 위인의 말이라면 믿는다던 서중이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사람의 진심은 남은 이야기. 앞면이건 뒷면이건 달은 다르다라는 말같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그들은 분명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이 영화는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970년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요도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영화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위에 떠있던 일본 여객기를 김포공항으로 유인한 것도 맞고요. 공항을 평양공항처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착륙 후에 범인들이 눈치를 챈 것도 맞아요. 사흘간의 협상 끝에 인질 교환이 이루어졌고
당시 인질로 북한에 간 야마무라 신지로 차관은 귀국 후에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적군파가 들고 있던 무기들이 모두 장난감이었다는 사실도 실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단 출연한 인물들은 조금 다릅니다. 서구명 중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실제 관제사 최희석 씨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개라는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남아 있어요. 박 부장 역시 실제 중앙정보부의 고위 인물에서 영감을 얻은 캐릭터로 추정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화 굿뉴스는 실화이트를 그대로 두되 인물과 기관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만들어졌고 당시 관련 문서들은 모두 1970년대 안보 사유로 비공개 처리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달의 뒷면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는지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굿뉴스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특이한 구성 방식, 곳곳에서 보이는 패러디 장면들, 유머와 풍자 모두 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이 좀 종종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극장에서 개봉했더라도 흥행했을 영화 굿뉴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